부모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여러 육아 고민 상담소 EBS 부모. 안녕하세요. 서아 도윤이 엄마 이지혜입니다. 민준이, 현준이 아빠 김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갓부모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12명의 전국의 갓부모단 여러분 출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육아 고민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실 우리 세 분의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오늘 사례자 어머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EBS 부모 제작팀이요. 오늘 방송 여부를 두고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사전에 제작진도 몰랐고 어머님도 그 심각성을 인지를 못했던 사안인데요. 네. 촬영 중에 체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부모의 체벌은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암묵적으로 용인이 되어온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 또 논의를 거친 끝에 이 문제를 저희가 다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유독 그 체벌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굉장히 줄을 이어왔었는데요. 이제는 훈육 차원의 체벌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시간이라는 판단 아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내는 엄마, 무서운 엄마인 자신을 고치고 싶다고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연인지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 개를 많이 기르시네요. 세 마리? 꺼주세요, 오빠. 엄마 꺼주세요, 오빠. 아이, 저런 거 좋아하죠, 강아지들이. 물어와. 꺼주세요, 꺼주세요. 엄마 잘 그치? 할미로 와. 오늘의 귀요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애교가 많고요. 공부는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해요. 오, 완벽한데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건이한테 하는 거에 비해서 아이는 좀 많이 밝은 편이에요. 니는 내 방에 들어오면 뭘 했는지가 다 티가 나. 아폴로 사 먹지마 너. 안 사 먹어? 안 사 먹어? 안 사 먹는데 그럼 껍데기는? 엄마 내 방에 카리스마 쓰레기장이지, 있으시네요. 아이고. 내 방이 쓰레기장이지, 그지? 어? 네 방에다 버려라. 내 방에다 버리지 말고 좀. 아이가 말을 잊질 못해요. 솔직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항상 이렇게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주눅 들어서 살을까봐. 집에서는 주눅 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밖에 나가서도 주눅이 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야, 얼룩진 거 닦아. 어머님 말씀이 조금 차갑긴 하네요, 그죠? 갖다 놓고 와. 저 뒤에 가서 널어라. 왜 옆에다 그래 또. 근데 이렇게 사실 도와주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왜 옷을 다 이렇게 벗어놔? 아, 내가 양말도 뒤집어 벗어놓지 말라고 얘기했지? 양말만 안 뒤집어 놓는 거야? 맨날 아니 그럼도 맨날 똑같잖아. 뭐가 달라져? 아 진짜 화가 나셨을 거예요. 야. 아 진짜 화가 나셨을 거예요. 야. 맹맹하긴 하네요, 진짜. 근데 아이는 대꾸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무서운 엄마예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하루에 한 번씩 혼나죠. 혼 안 나오는 날이 많이 없어요. 거의 매일이죠. 저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바뀌어야 이제 건이도 바뀌는 거니까. 그 말씀 저 맞는 때문에 말씀이시죠. 건이가 안 좋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건강해져서 건이도 건강하게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본 것도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고 하다못해 손을 잡은 것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굉장히 분위기가 좀 냉랭합니다. 네. 오늘 근데 어쨌든 뭐 단단히 야단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어머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11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공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제목도 저희가 오늘 타이틀을 저 혼나러 나왔어요라고 아예 타이틀도 좀 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직접 보면 다른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이한테 제일 미안하죠. 매번 저런 표정으로 저런 말투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실은 아까 화면으로 뵀던 어머님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동일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사실 화면에서는 제가 뵙기에도 좀 무서웠거든요. 이런 네. 표현 잘 안 쓰는데 역대급이지 않나. 네. 스튜디오와 화면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역대급이 아닌가. 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좀 건네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관찰 화면을 지켜보시는 내내 우리 전문가님 확실히 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세 분. 네. 권 제가 교수님. 아까 그 빨래 놓는 거 장면에서 제가 건이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오줌 질릴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건이가 엄마를 무서운 엄마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을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마치 고슴도치 같다. 그러니까 맹수랑은 좀 달라요. 고슴도치는 가시를 확 뻗치면서 예민해져 있는 거. 나 건드리지 마. 이 안에 진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이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건이는 지금 이렇게 경직도 있고 우리가 프리징도 있다고 하는데 얼어붙어 있다. 얼음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무슨 불호령이 또 올려나.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고 얼어 있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딱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대화라고 하면 행동하고 말로 이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행동은 이제 눈빛과 모션이잖아요. 이제 말이라고 하면 내용과 청각적인 목소리의 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부정적인 거예요. 그죠? 공격적이고 강하고 그리고 이제 말의 내용에서 좀 유의미하게 봤던 건 내 방, 너 방, 나, 너로 이제 분류하시는데 엄마라고 칭하셔야 돼요. 나라고 할 땐 그냥 나지만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걸 스스로 주지하기 위해서는 엄마 방, 엄마 거, 엄마한테, 나한테, 너 거 이게 아니라 동급이 아니거든요. 나는 너의 엄마니까 지금부터 엄마라고 스스로를 칭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볼 때 우리 건이가 저도 이 건이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아이의 이제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의 그 표정 안에서 그 건강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서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 짤막한 화면을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갓부모단에 우리 진지의 어머님께서 시작부터 막 눈물을 흘리셔서 와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렇게 눈물이 나셨을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진지의 어머니. 화면을 보는데 그냥 저랑 저희 큰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표정 하나하나랑 제가 저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육아를 큰딸이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 도와주는 게 기특한 거잖아요. 근데 왜 똑바로 못해? 누가 이렇게 하랬어? 그럴 때마다 저렇게 주눅든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 제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고 아이의 그런 기죽은 모습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왜 그런 표정을 지어? 그럼 엄마가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더 지르는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 제 모습을 그대로 본 것 같아서. 예. 네. 아유, 그러시군요. 그래요. 모두가 사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텐데요. 뭔가 본인도 제어하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부모단 우리 진지 어머님의 말씀도 듣고 그 누구도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맞아요. 집에서 아이한테 화나면 저런 모습 누구든 나올 수 있긴 있거든요. 예.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변하고 나서 이제 솔직히 그 표정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랬었거든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소셜 마스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 갑자기 마스크가 훅 날아가고 갑자기 그냥 공격적이 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건이가 지금은 이제 엄마의 주눅든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래와의 어떤 동조성도 생기고 아이들로부터 얻는 힘도 있고 그러면 지금처럼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가서 내가 지금은 엄마한테 굉장히 주눅 들고 있고 이제 심리적 독립을 못한 상태잖아요. 근데 청소년기가 딱 되면 좀 달라져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래서 바깥으로 돌면서 굉장히 거칠게 변할 수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금 나왔던 방식은 좀 위험한 방식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이가 엄마하고 관계를 맺으면 싫어, 좋아라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이걸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침묵 행동은 늘어나고 발언 행동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뭘 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잖아요. 이렇게 눈치. 눈치 보는 거 그때 걱정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 눈치를 보면 타인의 욕구에 훨씬 더 자기욕보다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발언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확신은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에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주장을 부당한 순간에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저는 뇌발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무섭죠. 어머님 아이가 잘 크길 바라시잖아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아이가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죠. 감정을 담당하는 뇌에 공포를 담당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까 얼어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으로부터. 진짜 감정을 느끼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공포를 담당하는 영역이 점점 기능이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말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뇌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뱀이나 무슨 재난, 재해가 나올 때 활성화될 그 뇌 영역이 늘상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서 얘는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해야 될 전두엽 기능이 점점 전두엽이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공부하게 만드는 기능이고 참을성을 하게 하는 기능이고 판단력을 주는 기능인데 그 부분이 점점 마비가 되니까 아이가 자꾸 회피를 하게 되고 두려움을 피하는 임기응변식의 그런 행동만 하는 뇌로 발달을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뇌발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